또 여기 이제 우리 그 집안 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윤석열 분들이 아니었어요. 총선 자리에. 그래서 저 형님하고 저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정말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저 그때 제가 정말 그 강원도, 춘천, 원주 지역을 다니면서 제가 특보단장을 받고 그 기획특보부장하고 실질특보를 받는데 연설을 하면서 어떤 연설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번 선거는 선거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사생결단의 전쟁입니다. 계속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게 원래 축제잖아요. 선거 끝나고 나면 서로 이길편 꽃다발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했던 그 시기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거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정통성, 정당성, 정체성 뭐죠? 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에 법치, 그 다음에 한미동맹. 저는 오늘 또 이제 우리 의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조금 답답한 걸 느꼈어요. 이번 선거도 저는 이번 선거도 선거가 아니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는 이 틀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때는 형식적 정권 교체라고 봐요. 그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입법 권력이 민주당,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 아니에요. 며칠 전에도 민주당을 대신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민주당이 어디 있어? 내가 아는 민주당은 사실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까지만 해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안에서 조금 불구축축하긴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거의 저는 그렇다고 저희가 진보 좌파, 주사파 얘기하기가 좀 그 말 자체가 사치스러워. 저는 본비정당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 민주당에서도 보면은 그래도 건강하고 합리적 진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좀비들한테 잡혀요. 근데 그 좀비는 절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 자유란 말 빼버렸어요. 제가 이민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시장경제, 개코나. 그냥 간단하게 한번 봐요. 부동산 문제 20몇 번이가 그냥 조작치를 해가지고 그게 무슨 시장경제입니까? 시장경제 간단해요 지금. 지금 우리 정권 돌아가지고 하나도 지금 부동산 안 건드렸잖아요. 잘 안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먼저 그 시장경제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시장경제라 그냥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시장이야. 그 다음에 법치, 이게 뭘 법치에 내놓으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한미동맹 연구를 말씀드리시면 이제 제대로 우리의 정세가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좀 구세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수 진영에서 저게 진보야 보수야 저도 모르겠어. 아직까지 진보인지 보수인지 중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자유민주 기본 질서의 기본 이 철학이 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거라고 하는 거는 자유민주적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안에서 여기서 내가 더 급진적으로 더 일을 더 해야 되겠다. 아니야. 지금 안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싸움이면 진보 보수 얘기가 가능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자유민주 기본 질서한테 저쪽가 진보 좌파다. 얘기하면 안 돼. 자유민주 기본 질서 바깥에 나가 있는 이상한 좀비 세력한테 무슨 진보 좌파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 세력들이 아직까지 강고하게 지금 벌건대란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갈라치기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 민주당도 정말 건강한 진보가 남고 또 우리 보수도 진짜 합리적이고 유능한 그렇게 보수가 남아서 정말 이번은 이제 그 총선에서 이기고 다음 대선에서는 그런 대통합이 되는 그런 국가가 저는 이제 대한민국 1등 국가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대학교 사실 서울대 정착과를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저도 이렇게 출세길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그때 들어가서부터 멋진 일을 봤는데 근데 지금 제가요 강원도에서 박정희 대통령 선양사업회 제가 회장을 지금 맡고 있어요. 3,000명만을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 62년도서부터 60년간을 한번 진짜 한번 쫄쫄하게 봤어요. 제 요새 서재는 박정희 대통령 최후라고. 저는 대한민국의 이 기적의 역사를 만드는 거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기본적인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아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이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불세출이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도 한 면을 봤지. 진짜 살이 높으면 몰이 깊다고 독재를 했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한 이유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2000년간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왔는데 잠재적인 능력은 있어. 그 에디스를 다 뽑아가지고 가장 20년간 효율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니, 저는 지금 민정사에서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처럼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놓은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도 한번 내 숫자를 정확하게 한번 봤는데 62년도 그 원유혁명이 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10달러입니다. 지금 가장 극빈국인 가봉 하나가 뭐 190달러, 350달러. 그 당시에 북한이 우리보다 3배 정도 더 됐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60년 만에 대한민국이 이제 10대 강국, 10대 강국 얘기했는데 이제 10대 강국이 아니에요. 이제 6대, 7대 강국까지 들어갔어요. 여기에 저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좀 똥그런 거 치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워낙 펀더멘탈하게 기본적으로 해놔가지고 그래서 저는 내가 100년 정도 지나면은 대한민국이 세종대왕, 이순신, 그 다음에 박정희 이렇게 됐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한 거는 아니 보수 진영이 왜 이렇게 열패입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보수가 정권 뺏길 수가 없어. 제가 하나 일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자문관이 돼가지고 그 양구에 박정희 대통령이 1년간 거기서 안사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강원도가 요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에다 다 역사관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정권 그때 이제 정권이 바꿔서 새로운 군수가 들어왔는데 문을 딱 잠궈놓고 근데 거기는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근데 그걸 그 1년 전인가 박근영 그 따님이 와가지고 그걸 못 들어가가지고 눈물로 흘리고 갔대. 이게 왜 안 열립니까? 그러니까 아니 관광객도 없고 그래서 내가 문을 딱 들어가 봤어요. 필습해 네가 세고 엉망진창이야. 제가 이거를 보고는 야, 이 보수 진영이 왜 김대중한테 노무현이한테 문재인한테 정권을 뺏겼구나 생각이 들어요. 저기 저쪽 노무현 김대중 쪽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기 모여가지고 뭐 동상 만들고 기념관 만들고 좀 난리를 치는데 여기는 정권만 뺏기면은 제가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정하듯이 보수형 다 도망가. 제가 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제가 자문관이 시민사회단체 영역을 다뤘는데 안보단체가 다 모였어요. 아,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게. 당신들 다 오포스라고 내가. 제가 양구를 가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년 동안 해온 그 반사를 저렇게 불섭에 저렇게 물이 줄줄 새게 만들어 놓고 나가지고 무슨 당신들이 보수입니까? 아, 그때는 뭐 어쩌고저쩌고. 정권이 바뀌었으면 보수단체 진영을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 조상을 내가 지금 이 탈북 정치인이 지금 저기 저 박정희 대통령 선양사 앞에 지금 회장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오늘 저 이수환 교수님도 그 철원도 가보니까요. 거기에도 박정희 대통령 전역을 했던 군탄공원이라는 데요. 그걸 원래 박정희 대통령 전역 공원이야. 근데 오늘 갑자기 군탄공원으로 바뀌었어. 전역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공원인데 그래 거기 몇 번은 뭐 애를 써가지고 전 난리를 쳤지만은
아직도 이점표에 보면은 그냥 분탄공원. 진짜 보수 진영의 보수의 가치의 기본 핵심인 이 박정희를 지금 저렇게 묻어놓고 그리고 나서 무슨 보수입니까? 저는 지금 바깥에 강화문에서 외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자유민족 기본 질서 이 기본 토대를 만들어 놓은 이 사람에 대한 평가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저는 이 선거가 이번 선거가 아까도 말씀드린 선거가 아니고 정말 뭐 진보 좌파전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 좀비 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기도 몇몇 되질 않아. 그 좀비 세력 이재명을 포함한 제가 이재명 잘 압니다.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딱 되자마자 가장 큰 문제가 임종석이 삼았어. 근데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은 보수형 끌어들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인영이 갖다 놓고 송영길이 갖다 놓고 근데 그거를 보면서 야 이게 나라가 넘어가는구나. 그리고 사생결단의 싸움을 해야 된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 그리고 60년간 해놓은 이 나라가 너무 아까운 거야. 저는 만약에 이번에 또 그 총선에서 진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수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복지를 맡으면서 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해요. 저는 이 문제하고 그리고 정치가 이 큰 틀만 제대로만 잡아주면 가만히 내비두면 돼. 한숨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지금 역동적이야. 우리 보수 지금 칠 때 보면은 막 부분이 그냥 세게 올라갈 때가 있죠. 지금 그런 시기야. 그때 뭐 간섭하면 안 돼. 분수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 국민의힘이 우리 보수당이 아까도 말씀드린 이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통성, 저는 이미 북한하고는 게임 끝났다고 봐요. 저도 맨 처음에는 대학에 들어갈 때는 저쪽이 뭐 친일파 어쩌고 이제 이런 논쟁하는 거 사치야. 지금 우리 작년에 그 국민소득이 보니까 3만 뭐 한 5천 달러 정도? 지금 북한에 비해서 30배 가지 30배. 저게 무슨 반일 뭐 그 항의를 했니 뭐냐 아무래지만 얘기가 안 돼요. 이미 정통성이나 정당성이나 저는 정치 체제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거 이제 확실하게 보장이 돼 있어. 그런데 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좀비 세력들한테 저렇게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년 총선은 좀비 세력들 소탕이야. 그렇게 하고 정말 저쪽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건전한 그런 거 진보 세력과 합리적 진보 세력들을 잡고 저희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 보수가 저는 정말 박정희 대통령을 좀 모셔줬으면 해요. 그분이 이 지금 대한민국의 가치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면서 그것도 솔직하게 보수정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맞아 죽였어. 근데 제가 보니까 보수정에서 박정희 대통령 얘기하는 것도 금기시해. 그는 복지자고 뭐 이래가지고. 그분을 살려내지 못하면은 저는 계속 보수가 진보한테, 좀비들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왜 박근혜 대통령을 잡았느냐?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저는 잡았다고 봐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의 가치를 철저하게 뭉개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총선은 저는 우리가 보수정이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거 대한민국 살리는 거다. 선거가 아니다. 이거 축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이 기적의 대한민국을 저는 그렇게 아까 정치 체제가 되고 안 내비두고 저출산 문제만 정말 지금 뭐 맨날 텔레비 앉아가지고 이재명이 단식하는 거 그거 참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 저출산 문제 가지고 매일 심야 토론하고 그렇게 해야 돼. 더 심각한 거지 이거는 당장 이제 망하는 겁니다. 망하러 가는 건데도 이 얘기는 안 해 지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렇게만 틀만 만들어주면은 대한민국은 부분 상승기이기 때문에 오늘 학자가 얘기를 했죠. 저는 미국 다음에 저는 다행히 이제 우리 쪽으로 자유민족 기본주의 틀 간에 북한도 쏠려 들어옵니다. 10년 안에 가능할 거라고 봐요. 통일이 되고 그리고 나면은 저는
미국 다음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그 정도의 역동성과 그 정도의 저는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뛰면은 저는 분명히 이긴다고 봅니다. 아니고 그게 아니고 다시 너저분하게 저쪽이 좀비도 아니고 진보 좌파에 뭐에 뭐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은 쟤네들한테 져요. 이미 쟤네들은 문화막심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이미 교육이 돼 있어서 이미 법원, 국정원, 경찰 다 들어왔습니다. 10년 안에. 무서운 조직이에요. 옛날에 정권 바뀌면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국정원 만약에 정권만 살짝 바뀌면은 다 지금 제가 보니까 돌아왔죠. 하나도 지금 제거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 저는 의미가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총선이 이게 선거이고 축제이고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보수 진영이 이번을 통해서 그렇게 사생결단의 싸움을 하자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보수의 가치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무덤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이분을 중심으로 이분의 정신으로 가면은 대한민국이 제2의 새로운 동국 정말 우리 세대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2000년 만에 정말 최고의 강국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 자부심 아마 우리 손자대까지는 그렇게 물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총선의 의미를 그렇게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의 전문가님들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딱 맞은 것 같아요. 6시 끝나고 6시 딱 맞아줬습니다. 우리 잠깐만 우리 광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경교 회장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선물 구하느라고 땀 많이 흘리셨습니다. 뒤에 잘 준비되어 있으니 꼭 챙겨갔으면 좋겠는 생각 들고요. 식당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뒷분들이 안내를 해주실 텐데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독도 식당, 다미, 다른 닭조리 이렇게 세 군데 식당이 나눠져 있는가 본데요. 원하는 식당에 가셔가지고 꼭 식사를 하시고 탕수도 한잔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으시고 마지막으로 회장님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여기 지금 신현석 의원님을 계시니까 말씀인데 우리 김선동 의원님 내년에 선선 의원 만들어서 우리 당 맡겨봅시다. 보수 지도자로 키워봅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제 또 이런 모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번 다시 또 여러분들 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